존경하는 포천 가평 주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포천 가평 국회의원 예비후보 허청회입니다. 저는 오늘 21만 포천 가평 주민 여러분과 함께 포천 가평의 새로운 미래와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위해 담대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저는 포천에서 태어나고 포천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포천에서 40여 년간 이발소를 하시면서 어린 학생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이발 봉사를 해오셨습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이시면서 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하셨던 아버지의 큰 뜻을 이어받고 저도 고향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난 12년 가까이 포천 가평 김영우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오로지 포천 가평을 위해 묵묵하게 지키며 일해왔습니다. 지난 12년간 김영우 의원이 일군 사업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입니다. 보수 개혁을 통한 정치 세대 교체 그리고 정권 교체는 제가 이어가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포천 가평 주민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경기 북부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각종 규제로 묶여 지역 발전은 정체되고 경제는 침체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군사지역이다, 수도권이다 라는 이유로 중첩된 규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보상과 지원을 내실화하고 접경 지역에 대한 더 많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접경 지역의 연대를 통해 규제를 풀고 더 큰 차원의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제 저 허청회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은 지역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GTX와 전철 7호선 연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조기 개통하는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통사업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중장기 국가도로계획 반영에도 빈틈이 없게 하겠습니다. 학교 건물 하나 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와 지역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 복합 공간을 건립하겠습니다. 사회와 직업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인재의 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규제 개선과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확충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한탄강, 산정호수, 아트밸리, 광릉숲을 정비하고 거점화해서 수도권 관광 1번지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접경지역의 가치 상승, 한반도 중심지의 선점을 위해서 포천, 연천, 철원의 정책 연대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 피해와 군사시설 피해에 대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 가평 주민 여러분, 바다는 민심이고 권력은 그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물론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기도 합니다. 항상 권력자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권력은 폭력이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촉발된 경제 파탄과 부동산 폭등, 실패한 대북 정책과 불안한 한미 동맹, 청와대의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급기야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청와대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을 교체하고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등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 여러분만이 이러한 독선과 독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직 국민 여러분만이 이들의 독단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 허청회가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독단을 막겠습니다. 저는 기존 정치권의 구태와 기득권을 깨고 정치개혁을 통한 새로운 정치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가까이 보좌관으로서 지역 예산 확보, 규제 개선을 위해 대전지역 과천 정보청사를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며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포천 가평을 가장 잘 알고 포천 가평을 위해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후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바로 저 허청회입니다.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 세대교체를 위해 이제 저 허청회가 분열된 보수를 통합하고 정치 혁신을 위한 길을 새롭게 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 가평 주민 여러분, 이제 저 허청회는 분열된 보수를 통합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명과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 허청회는 공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보수 통합과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개혁과 정권 교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 허청회는 선거법을 준수하고 불법 부정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 클린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흠탁 선거, 불법 부정 선거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12년 전 37살의 청년의 꿈은 이제 포천 가평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꿈꾸며 더 크고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 국민이 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개혁과 보수 통합을 통한 정권 재창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포천 가평 주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 들고 먼저 질의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잠깐 할게요. 굿모닝뉴스 김영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대면에서도 보도하던 12년간 김영호 의원이 추진해온 사업들을 이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할 때 김영호 의원의 공과 사를 다 안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해대문에 전부 담아 있거든요. 네네. 이제 한간에 회자되는 얘기들이 이런 회계문에서도 얘기하셨듯이 말 표현이 이제 제가 좀 달리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영호의 아바타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회자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지역에서 얘기하기를 그 김영호 의원의 12년간 초선 대선 3선을 하고 국회에서 이제 정책을 입안해 오면서 결국 지역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실종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거와 맞춰서 포천 이 지역의 보수는 분열됐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김영우 의원의 말씀이 그렇지만 아바타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으신지 그것이 결국 포천 시민과 가평 국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김영영 국장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요. 제가 김영우 의원의 보좌관을 오랜 기간 동안 했고 또 그래서 김영우 의원의 아바타라는 그 말씀은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같이 모셨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정책 생활을 했고 국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이제 출마 기자회견문에도 덕질했지만 김영우 의원의 공과 사는 제가 당연히 이어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할 부분 개선하고요. 더 발전시킬 부분 발전시키고요. 또 반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우리 저 시민 여러분하고 기자분들께 말씀 듣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워나가면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정책 부분이 아까 이제 실종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12년간 저희가 의정보건소를 여러 차례 배포를 하면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 확보나 민원 해결이나 규제 개선과 관련된 것들은 이미 그 여러 차례 그 보도자료나 의정보고서를 통해서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 분열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수 분열은 지금 저희가 아마 탈당하고 복당하고 뭐 이런 과정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수 진영이 통합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식으로든지 정책 실험을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비판받을 부분들은 이제 받을 부분들을 봤고요.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할 미래에 관련돼서는 우파 특히 이제 보수 진영들은 통합을 위해서 서로 좀 양보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수 통합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도 역시 또 지역에서의 그 보수 통합을 위해서 기존에 저희와 함께 같이 하셨던 분들이요. 이분들하고 제가 통화도 하고 또 만나 뵙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실수했던 부분들은 뭐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좀 하면은 그 부분들은 하나씩 좀 치유가 되지 않을까. 저 혼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상업체 간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네, 땡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네, 이명석입니다. 네, 한국뉴스타임 이명수입니다. 네. 그 지금 다른 예비 후보보다 네. 상당히 늦게 지금 등록을 한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김영우 그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라는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그 지역 정가에서는 경선보다는 전략 공천을 바라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 후보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감사드립니다. 뭐 한간에 이제 그런 걱정과 또 그런 의문점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제 늦게 등록한 거는 사실입니다. 늦게 등록했고 그래서 고민하는 과정이 좀 길었었습니다. 길었었고 아까 이제 그 출마 선언문 낭독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모두 말씀드렸던 부분이 두려움이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후부터는 저는 참모진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국민이고 또 예비 후보라는 그 신분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중한 이 무게감 때문에 이게 정말 내가 그렇게 잘할 자신이 있는가, 그런 능력이 되는가, 또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해 주실까에 대한 걱정이 좀 앞섰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기를 좀 냈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힘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 포천과 가평을 저 나름대로 또 어떻게 바꾸고 싶은 또 저희 정치적인 소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이번에 한국당 후보로 같이 등록하시고 이제 활동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저 빼고 이제 5분이죠. 5분들이 정말 너무 쟁쟁하신 분들입니다. 2분이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또 한 분은 공영회계사, 그다음에 또 한 분은 국제 변호사시고요. 또 한 분은 시의원 하시면서 또 이제 도요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 선출직이나 이런 전문 직종으로 봤을 때는 저보다 한층 경력이 많고 내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제가 또 열심히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늦게 출발해가지고 걱정이 좀 많았는데요. 남은 부분은 제가 더 열심히 얼마나 뛰느냐
이거 좀 달려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전략공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출마 선언문에도 적시를 했지만 저는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저는 이제 깨끗이 승복하고 또 모수 통합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어떤 후보자가 되든 제가 그분이 당선될 수 있게 뭐 작은 일이라도 제가 일할이 되려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우선은 제가 후보자가 뭐라고 제가 확답을 드리거나 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 경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저대로 열심히 할 것이고요. 자신 있게 좀 할 생각입니다. 자신 있게 할 것이고 또 경쟁하는 후보자들께는 제가 우리 저 선배님들께는 제가 예의를 잘 차리면서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포천 메일리스 이은영입니다. 몇 가지만 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로서 출마하면서 이 가평은 제가 잘 모르니까 빼고 포천의 가장 현안이라면 어떤 거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포천의 가장 급한 현안 사항이 어떤 거라고 느끼시고 생각하고 계신지 한 가지만 말씀. 한 가지만 네. 그 바로 이어서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 끝나면 제가 또 하나 같이 할까요? 한번 해주시면 제가 한번 그러면 그 세대 현안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12년간 그 중단 없는 여기서 보면 보좌관으로서 다른 지역을 떠나려고 했고 1군 사업을 중단 없이 지역 발전을 시키겠다는데 과연 그간의 12년간의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고속도로 4,300억 그거 빼고 다른 거를 얘기 한 가지 더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지도가 상당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늦게 시작했고 지금 뭐 상대 진영에 있는 후보들보다 인지도가 낮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게 있나요? 그렇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또 저 이은영 대표님도 참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포천 현안 가장 시급한 현안이요. 저는 이 가장 시급한 현안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출마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가요. 포천 가평의 그동안의 이제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좀 깊었었습니다. 그거는 정치인들의 잘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또 실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있었던 그 석탑 발전소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엊그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대책위쪽 분들이 200일 집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저희 그분들께는 뭐 어떤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하고 제가 동참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아니요. 이 정도 됐습니다. 차츰 여쭤볼게요. 네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단 없는 지역 발전, 고속도로 빼고 뭐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일단 고속도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고속도로가 구리에서 여기 신복에서 이제 딱 끝나는 사업이 이게 완결된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완결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연결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존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서울에서 세종까지의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1단계는 안성까지 진행이 되고 2단계는 세종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 어떻게 잘 링크를 시킬 것인가, 이 한강 다리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신북에서부터 포천에서부터 세종시까지 어떻게 잘
바로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저한테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중단 없이 이어가야 뭐한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포천 신북에서 끝난 이 고속도로를 어떻게 저 포천 북쪽으로 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시작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국가 도로 계획이나 그다음에 또 예타가 좀 안 나오면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접경 지역의 지자체 간 연대를 통해서라도요 정책적인 연대죠. 그 부분을 통해서라도 정부에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고속도로를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 연계되는 부분이 제2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데요. 이것도 지금 파주에서 양주까지 지금 넘어오고 있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23년이면 이제 개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은 옥정에서부터 이제 포천까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이미 지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부터 화덕까지가 이제 인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까지 이제 연결된 북부 지역은 순환도 고속도로가 이제 완결이 됩니다. 그래서 양평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저 남쪽으로 불러서 가는 그 도로가 이제 한 바퀴 삥 돌게 되는데 이거를 저는 가능하면 좀 빨리 한 달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개통할 수 있게 제가 이 사업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이거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 없는 발전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또 하나는 이 전철입니다. 이 전철인데요. 전철 우리 예비타당성 검토를 면제시키는 과정에서 아마 진짜 가장 큰 공은 우리 시민들일 겁니다. 우리 시장님하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 또 대책에 계신 분들 특히 또 이제 우리 여기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고비마다 참 그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어려운 사정을 이렇게 잘 취재를 해주셔서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지역 사정을 잘 체크해서 이거를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국가 촉진망 계획에 좀 반영되어 있었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 촉진망 계획에 그냥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된 거면 조금 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게 이제 경기도하고 정부의 입장에서 저희가 이전에 앞서서 국가 계획에 반영시키는 부분이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가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철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 잘 시켜야 됩니다. 잘 시켜야 되는데 한편에서 이제 GTX가 이제 의정부 양주까지 확장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 GTX 양주까지 들어오는 거하고요. 7호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가는데요. 이 7호선하고 어떻게 요거를 직접 연결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또 저희뿐만 아니고 양주에 있는 정성호 의원님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저기 철원 지역도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을 좀 요청을 해서 같이 이렇게 좀 확장하고 연결시킬 수 있게 그 부분은 제가 협조를 구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도 제고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인지도는 제가 당연히 떨어집니다. 아까 그 남은 5분 분들이 진짜 쟁쟁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가 좀 아마 조금 약할 겁니다. 그리고 또 늦게 시작했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후발주자이지만 김영우 의원이 그동안에 이제 닦아놓으셨던 그런 기반 제가 잘 이어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20대, 40대에
그 우리나라의 허리에 해당되시는 그 세대들이요. 이분들하고 조금 소통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좀 목소리를 많이 높여주시면 지역사회가 바뀌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